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 증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증시가 어제 미국에서 이제 증시가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2,3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21일 종가 2,400선이 이제 붕괴를 2,400선이 붕괴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코스피가 이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일단 2,300선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늘 낙폭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최대 낙폭을 이제 갱신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4,79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오늘 그 코스피의 큰 폭락도 폭락이지만 최근 이제 잇따라서 계속 나오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 요것 때문에 또 시장이 또 뒤숭숭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수거래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수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아마 어제 오늘 영풍재직권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난 18일에 영풍재지의 그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지난해 이제 10월만 하더라도 이제 2,700원대 이제 주가였는데요. 예. 지난 9월에는 무려 54,0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만에 20배가 오른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풍재지의 그 지분 45%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 그 대한금속도 이제 같은 날 하한가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이 영풍재지와 대한금속의 매매 거래를 지난 이제 19일부터 이제 중지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미 이 영풍재지 관련해서 그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을 해서 예.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관련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알고 봤더니 영풍재지와 대한금속의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관련자들이 수사당국에 체포되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공범들이 일제히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 영풍재지와 대한금속의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한 증권사가 크게 이 두 종목에 물려있던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게 키움증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일 그 장마감 이후에 영풍재지 하한가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공시를 하는데요. 예. 이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키움증권을 통해서 영풍재지에 대해서 미수거래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 5천억 원이 그 약 5천억 원이 이제 달하는 돈인데요. 이 돈은 키움증권의 이번 상반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아주 엄청난 이제 그런 이제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미수거래가 도대체 뭐냐? 예. 이 미수거래는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 거래. 예. 이것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만큼만 이제 투자자는 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증거금률이 40%인 종목이다. 이러면 100만 원치 주식을 살 때 투자자는 내 돈 4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예. 나머지 60만 원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수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이 거래일 뒤에, 그러니까 주식이 내 계좌로 완전히 입고되는 그 순간에 증권사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이때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합니다. 네. 이걸 바로 이제 또 반대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용융자 거래, 이것도 이제 빚을 빌려서 저희가 하는 투자인데, 요 신용융자 거래에 비해서 미수거래는 통상 그 증거금률이 낮습니다. 즉 그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일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여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또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통해서 미수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뒤늦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키움증권이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왜 그 키움증권이 이랬을까라는 게 지금 미스테리로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진짜 주요 증권사들은 그 올 초부터 이 영풍제지 주가가 치솟으니까 이른바 이제 증거금률 이걸 100%까지 올리면서 사실상 미수거래를 막았습니다. 이 통상 그 증권사들은 어떤 주식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좀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키움만 계속 40%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19일 돼서야 이제 100%를 올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세력은 100여 개에 달하는 이제 계좌를 동원해서 지금 시세를 조정한 것,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지금 상당수가 키움증권 계좌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증권사가 막히니까 키움증권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의 그 부실한 내부 통제가 주가 조작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 이 또 키움증권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MTS나 HTS 같은 온라인 쪽으로 고객 수가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증권사입니다. 네네. 즉 그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수수료로 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의도적으로 이 미수거래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키움증권은 지난번 그 라더견 씨의 8개 종목이 이제 폭락했던 CFD 사건, 예. 여기에 이어서 잇따라 이제 주가 조작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명을 좀 쓰게 됐고요. 지금 향후에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 금융당국이 곧바로 검사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제재하고, 이거 애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영풍제지, 대한금속 뭐 이런 거 경우에도 지금 개미들은 피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주가가 흐름이 어때요? 지금 하한가 맞았다는 얘기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영풍제지, 대한금속 거래 정지가 됐다가 또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영풍제지 오늘 뭐 장 열리자마자 바로 한가 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그리고 지난 거래일, 이번 거래일 그 이틀 연속 2번 연속 지금 한가를 맞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번 한가를 맞으니까 지금 주가 조작이 밝혀지기 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48,000원 하던 지금 주식이 오늘은 23,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대한금속도 역시 그 하한가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영풍제지 보니까 전체 주식수의 40% 물량이 한가로 풀렸는데, 예. 이게 지금 주문이 지금 다 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의 70% 이상이 오늘 한가로 왔는데요. 이 말은 내일도 주가 폭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물량들 대부분 키움증권 통해서 반대 매매 물량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 1조 원대가 넘습니다. 예. 이 다른 제지 종목들 보니까 지금 시총이 2천억 원대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보다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 지금 시총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회수할 수 있는 미수금, 뭐 반대 매매로 다 팔아도 아마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심할 경우에 한 3,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거라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키움도 키움이지만 요거 믿고 들어왔던 개미들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탐대시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반대 매매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증시에서 걱정되는 게 이제 반대 매매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국내 5개 증권사가 갖고 있는 그 담보 부족 계좌 수 보니까 한 12,000개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전 4,200개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한 달 만에 부실 계좌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담보 부족 계좌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이제 낮아진 계좌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바로 이제 그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2차 전지주 열풍 뭐 지난 9월까지 계속됐었고 그러면서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주가가 반짝 상승하다 보니까 신용융자 거래가 많았는데요. 오늘처럼 지금 주가 2,300이 깨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후폭풍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증권가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던데 제일 높았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도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시 자체가 지금 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카카오 사태가 터졌어요. 금감원이 네. 카카오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제가 줄여서 특사경이라 하는데요. 특사경이 이제 카카오와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 그리고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이 지난번에 그 카카오랑 그리고 하이브 간 SM 인수를 놓고 그때 이제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때 당시에 그 하이브가 SM 주가를 사기 위해서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 못 사게 하도록 카카오가 가격을 억지로 주가 조작을 해서 끌어올렸다. 네. 지금 요거를 지금 특사경이 지금 잡아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처벌에서 빠졌습니다만 예. 뭐 향후에도 조사하고 결과 나오면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카카오 법인입니다. 만약 이제 오늘 그 카카오 법인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랬는데요. 네. 만약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카카오뱅크에 지금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대주주가 이런 이제 경제 관련 법령으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데요. 만약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를 초과하는 물량을 강제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카카오뱅크의 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많이 좀 흉흉합니다. 뭐 앞으로도 좀 안 좋겠죠. 좀 시간은 많지 않아서요.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오늘 주식 2,300 떨어지고 주식시장 분위기 흉흉하고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많이 좀 답답한 지금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안 좋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목요 알파벳 주가 하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긴 호흡으로 주식시장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당분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가 네, 주식시장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좋을 만한 소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네, 그런 답답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네, 경제일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